안녕하세요. 관세사 박찬수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이제 실수령 월 250만 원을 버는 사회초년생인데 만약에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 차를 굉장히 사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사회초년생 때 지금 관세사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진 않았고요. 그냥 조그마한 수입 업체에 있었는데 그때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를 사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적당한 직장을 구하자마자 바로 차를 샀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조언, 이제 아래 두 단계를 거치면은 이제 차를 사도 되는지, 그리고 차를 산다고 하면 무슨 차를 사서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차를 살 핑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래 이제 제가 다뤄볼 내용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직장이 지방이라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출퇴근길을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이제 길 찾기를 했는데 차로 이동하면 한 2, 30분이면 되는 걸 대중교통으로 가면 1시간이 넘게 걸려. 이 정도로 비효율적인 곳이 있어요. 지방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그런 거에 해당한다. 길에서 쓰는 길에서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를 살 핑계는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어지간하면 이런 경우로 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 대중교통 잘 돼 있죠. 이런 경우라서 차를 사놓고선 안 타는 것도 좀 아깝겠죠. 그러면 이제 지방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수도권이더라도 외곽 지역이라 가지고 대중교통이 안 좋다. 그렇다고 하면은 차를 살 핑계는 조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거에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경우에 차를 살 핑계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아주 좋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집을 사줬다.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을 내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월세 들어갈 일이 아예 없어. 아니면 월세를 내더라도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이피 지방이라 가지고 월세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아. 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를 살 핑계 중에 하나는 되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차량 유지 비용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유류비라고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이 최대일 것 같고, 그게 차량 유지가 사실 차량이 기름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도 내야 되고, 만약 할부로 샀으면 할부 비용도 내야 되고 해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 그리고 웬만하면은 두 개가 해당하는 경우에 차를 사시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떤 차를 골라가지고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적당한 차를 고르고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말라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합리적인 차를 골라가지고 오래 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외제차라든지 새 차, 요거는 되도록이면 이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내 가오를 좀 따져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감당도 못하는 중고로 이제 이전 세대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한 3천만 원 정도만 살 거예요. 이거 풀할부로 사가지고 월급 250만 원 받아가면서 이제 중고 E클래스를 사서 이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할부금을 제대로 못 낼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할부금을 내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경고등 하나 띵 뜨고 나면은 이제 엄청난 걱정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차가 내 인생에 그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게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중고라도 외제차는 적어도 사회초년생 때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새차는 왜 추천을 하지 않느냐, 이게 국산차라 하더라도 새 차는 이제 보증 수리도 돼가지고 사실 이제 차량 할부 금액 외에는 별로 들어가는 돈이 없긴 한데, 이제 차량 유지비라는 게 기름값이랑 수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감가상각이 저는 제일 크다 봅니다. 만약에 이제 3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사가지고 5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은 5년 뒤에 그 딜러 매입가가 3천만 원에서 반토막난 1,5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차는 되도록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새 차인데 감가상각 방어가 잘 되는 차들도 있어요. 뭐 경차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방어가 잘 되는데 경차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경차를 타고 싶어 나 경차의 그 조그마한 바디에 막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세요. 근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차를 고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새 차 경차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느려요. 느리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내가 경차를 반드시 타고 싶은 게 아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차를 해야만 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새차 경차가 아니고 차라리 중고차 좀 더 체급 높은 걸로 눈을 돌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차는 남들 다 얘기하듯이 이제 10년 안쪽 된 현대기아차 아반떼, K3, 소나타, K5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데요. 일단은 걔들이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사례가 상당히 적게 들리고 있죠. 그만큼 이제 차가 튼튼하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고치는데 비용이 진짜 별로 안 듭니다. 별로 안 들고 그리고 고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이거는 이제 외제차랑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 나고요. 같은 국산차라 하더라도 이제 쉐보레나 르노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부품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임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카센터에 입고를 하고 나서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간 이런 게 좀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차는 중고 현대기아차인데 언제 제가 한번 이 내용으로 가지고 어떤 차들을 왜 추천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차 샀으면 웬만하면은 바꾸지 말고 좀 오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딜러의 판매 가격이랑 매입 가격이랑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차를 사가지고 막 1년 타고 막 바꿔 그러면은 내가 뭐 1,000만 원 주고 차를 샀어. 그런데 1년 뒤에 뭐 1년 뒤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1,000만 원 주고 차 샀는데 다음날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차 팔러 간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서 이제 10%도 훨씬 넘게 까지겠죠. 한 20-30% 까진 비용으로 이제 차를 매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가격이랑 판매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는 웬만하면 이제 좋은 걸로 고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걸로 고르셔서 오래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10만 원, 아니 10년 된 이제 중고 현기차 이거 별로 멋 안 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팅 나갔는데 차 때문에 애프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 된 중고 소나타 타고 가서 소개팅 나갔는데 애프터가 안 됐다. 이거는 차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차에다가 유류비라든지 이제 정비, 세차 등의 이제 필수 항목 외에는 다른 돈을 지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튜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만약에 차가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너무 밀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고 있는지. 이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을 줄을 모르세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는다는 거는 그 시트에서 엉덩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의 그 정도로 밟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제가 다른 교육자분들이 이제 30km에서 풀 브레이킹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브레이킹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스트럭터가 이제 그렇게 브레이킹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꾹 밟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할 정도로 이제 브레이크는 제대로 밟을 줄 아셔야 되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밀린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뭐 네오테크 4P로 바꿀 게 아니고 타이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타이어를 멀쩡한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 너무 느리다 그러면은 차를 이제 터보를 다실 게 아니고 ECU 튜닝을 하실 게 아니고 능력을 키우고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차로 가시면 됩니다. 튜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내 차가 별로 내 차가 이제 너무 높아가지고
서스펜션이 너무 높아서 멋이 안 나. 좀 더 바닥이 쫙 깔렸으면 좋겠어. 일체형 서스펜션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돈이 많으면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랩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장 드레스업 이것도 돈이 많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돈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 고르는 컨텐츠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